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파트너 전문가 이정결입니다. 자,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은 종목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 보내주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광통신 3,500원 비중 40%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강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500원이다 라고 하면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요인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요인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주요 제품이 통신선 제조를 위한 광케이블,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광통신이다 보니까 통신선 광케이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영업이익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 단기 손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기술 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다양한 아니면 판매, 물류, 뭐 공장 가동률 뭐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일단 지금 시간적으로는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참고로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게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냐. 자, 일단은 적자 폭이 지난 4분기 149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11억, 1분기는 마이너스 11억이 나왔어요. 자, 2분기에 흑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고, 일단 통신선 쪽이다 보니까 구리라든가 또 통신선에 들어가는 뭐 동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원자재 그런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진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구리라든가 동 가격이 이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가격을 정가를 시키는 거, 그런 조항은 물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조항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좀 여기에 대한 변동이 실적에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얼마나 나왔는지, 원자재 비용들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5월 달쯤에 나왔던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면 말이죠. 여기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1분기 상황들이에요. 2분기는 이제 조만간 좀 나오긴 할 겁니다. 1분기 상황들을 보면은 이 금액, 자, 이게 뭐 자세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수주 총액이 나와 있고 기납품액, 납품이 완료된 금액이 있고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자, 수주 잔고랑 기납품액을 포함한 게 총액수겠죠. 총액. 자, 근데 기납품액,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얼마냐. 근데 이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납품을 하고 나서도, 지전에 1분기잖아요. 1분기 납품을 하고 나서도 11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그러면은 수주 잔고가 납품을 한 만큼보다 적어도 수주 잔고가 8조, 80조 이렇게 이 단위 자체가 이전 납품한 것보다 증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전에 납품을 다 하고 났는데, 다 하고 나니까 잔고가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은 매출을 반영을 시킬 만한 게 다음 분기에는 납품을 그대로 또 그 이상을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납품을 하고도 11억의 적자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더 많이, 적어도 이제 88조 그 정도는 납품을 해줘야, 8천억이 됐든 간에 일단 납품을 해줘야 영업이익이 적자가 축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축소를 시키기 위한 수주 잔고가, 납품할 수 있는 수주 자체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영업이익의 뭐 회복이 좀 가능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자,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수주 잔고 대비해서 납품을 한 것 대비해서 잔고가 실적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잔고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는 적자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반기가 갈수록 적자를 전환시키고 흑자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주 잔고, 여기 보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의 광섬유, 광케이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6월에 나왔던 내용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1분기에 그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는 1분기에 분기 보고서의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낮았는데 2분기에 발표를 하고 보고서가 또 나오면은 수주 잔고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수주 잔고가 증가되고 매출이 회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일단은 가격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흑자 전환 및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이 68%, 전력 사업이 32%다. 자, 대한전선이 전신입니다. 자, 그래서 광섬유, 광케이블 수요 증가로 2018년에 가격이 약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을 필두로 중화권의 중저가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공급은 폭증하는데 수요는 예상치 절반 정도만 증가하면서 3년 동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이게 적자 원인이 되겠죠. 중국이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 3달러까지 하락했던 광섬유 가격이 중국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는데 광섬유 가격이 작년 5월부터 광섬유 과잉 재고가 해소되면서 작년 10월 달은 3달러 후반까지도 상승을 했고 지금은 8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 8월에. 자, 그렇게 되면은 올해 7, 8월이라고 하니까 2분기에 포함이 되는 3분기에 포함이 되죠. 7, 8월이라고 하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냐, 8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연말에는 최대 9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냐. 근데 올해 2분기부터 분기 기준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좀 될지는 수주 잔고가 너무 좀 적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던 것들을 보면 광섬유 가격이 상승을 한 것들이 뭐 주요하게 영향을 좀 주고 있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2분기에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3분기부터는 광섬유 가격이 작년 2배 이상 증가되고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의 흑자가 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수주 잔고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수주 잔고가 얼마니까 뭐 이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가 얼마 정도 3분기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내로서는 광섬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흑자 전환도 실적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분기에 흑자가 날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500원 주가가 좀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쯤까지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5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500원 원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주가가 좀 여기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보시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저는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이 구간이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 대응이 거의 끝나셨을 것 같아요. 끝나셨을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원까지 오는지는 이 딱 범위, 이제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거쳐야 돼요. 여기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 움직임들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건 2분기 실적이 나와주면은 적자냐, 흑자냐, 여기에 따른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면서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경계를 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적정 주가로 이 횡보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도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그런 것들을 책정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참고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500원까지 올지는 좀 지켜보자.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도 같이 참고를 해서 실적 발표를 좀 주시해서 보자. 수주 잔고도 보자. 뭐 이런 얘기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대한광통시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종목들 보내주세요. 저는 여기서 대한광통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